안녕하십니까. 기사포스트 강사 권호석입니다. 자, 정보처리 기사와 산업기사 실기 2017년 2회 대비 출제기준 변경과 합격 전략에 대해서 이번 시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왜냐하면은 출제기준이 최근에 두 번이나 변경이 되었습니다. 2016년 3회 때 한번 변경이 되었고요. 그리고 2017년 1회, 그러니까 이전 시험이었죠. 2017년 1회부터 또 시험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최근에 출제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서 관련된 정보들이 많이 없어요. 자, 필기 시험은요, 문제하고 답이 공개가 됩니다. 하지만 실기는 문제와 답이 공개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정보들을 여러분들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정보들 잘 정리해서 서비스하고 있는 사이트들을 잘 선택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기사포스트에서는 2017년 바뀐 시험을 대비해서 강의를 새롭게 제작을 했고요. 그리고 2회 시험을 대비해서, 자, 2회 시험을 대비한다는 얘기는요, 2017년 1회 기출문제를 반영을 해서 강의가 제작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사포스트에서는 2017년 2회를 대비를 해서, 자, 전체 강의를 새롭게 다 제작한 것은 아니고요. 부분적으로 수정하고 또 보완해서 2회 시험을 한 번에 합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강의를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 시험이 두 번 바뀌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2017년 2회 시험을 대비를 하기 때문에 최근에 변경된 2017년 1회 출제 기준만 사실 잘 아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과거에 출제되었던 기출문제를 여러분들이 다 참고를 해서 시험을 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기출문제가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었는지, 자, 어떤 내용이 변경이 되어서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출제가 되는 것인지 한번 정리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리면은 2016년 자 2회까지 출제되는 방식은요, 객관식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 필기 때 보기가 4개였었죠. 실기는 보기가 40개가 주어집니다. 자, 1번부터 해서 40번까지 보기가 이렇게 주어져요. 자, 이렇게 40개의 보기가 주어지면은 여러분들 생각에는 이게 뭐 주관식하고 다를 게 뭐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완전히 다릅니다. 주관식과 그래도 40개지만 보기가 주어졌을 때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학습하는 방법이 달라져요. 자, 예를 들어서 자, 문제가 SQL과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그때 답한 보기가 이렇게 주어졌어요. 자, 그럼 여기서 SQL하고 관련 없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이런 것들, 그죠? 이런 것들은 SQL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주제하고 벗어나는 보기를 지워 나가면은 이제 후보답을 한번 걸러낼 수가 있습니다. 후보답을 한번 걸러내고 그리고 모르는 문제라고 하더라도 자, 이 문제에 그래도 가장 가까운 답을 하나 선택을 해서 이제 답을 맞출 가능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기가 있으면은 자, 그런데 이렇게 출제가 되었을 때는 이제 합격률이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강의도 답항 보기를 활용을 해서 문제 푸는 요령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출제가 되다가 2016년 3회, 자, 3회 때는 이 보기가 없어졌습니다. 자, 시험이 출제되는 방식은 동일했는데요. 기존에 이렇게 보기가 주어졌을 때와 다르게 보기가 없는 단답형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단답형으로 출제가 되면요, 문제가 출제되면은 대충 알아서는 답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자, 용어를 묻는 문제라면은 한글 용어도 있을 거고요. 자, 영문 용어도 있겠죠. 자, 영문 용어는요, 약어도 있고요. 자, 풀네임도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 이것도 알고 계셔야 되고 이것도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시험에서는 한글 용어로 입력을 해라, 약어로 입력하라, 풀네임으로 입력하라,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항 보기가 주어졌을 때와 이 답항 보기가 없을 때 하고는 학습 방법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래서 강의를 들으실 때 과거에 그 강의를 들으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번 시험에 맞춰진 강의를 들으셔야만 효과적으로 단기간 그래도 투자해서 합격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2016년 3회는 답항 보기, 기존의 시험 방식에서 그냥 답항 보기만 없어진 겁니다. 자, 그런데 2017년 1회부터는 자,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바뀌었어요. 물론 과목은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근데 배점이라든지 출제되는 내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자, 알고리즘 실무. 자, 이것은 알고리즘으로 바뀌었습니다. 내용 거의 비슷한데 여기에 C 언어와 자바 언어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관련된 내용들이 더 추가가 되었고요. 자, 데이터베이스는 거의 비슷합니다. 자, 업무 프로세스도 뭐 거의 비슷해요. 자, 근데 좀 더 추가된 내용이 좀 있습니다. 자, 전산 영어 비슷하고요. 자, 신기술도 좀 많이 바뀌었어요. 신기술이 IT 신기술 동향과 뭐 시스템 관리라고 해서 시스템 관리 파트가 더 추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신기술 동향 이건 바뀐 거 없잖아요, 그렇죠? 여기에다가 시스템 관리라는 파트가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출제되었던 내용에다가 플러스 더 추가가 되었다라고 일단 시험 범위는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고, 자, 배점 보시면은 알고리즘이 25점, 데이터베이스가 25점, 업무 프로세스가 15점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30점, 30점, 20점이었는데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가 되었죠. 그래서 세 과목에서 각각 5점씩 줄어들었고요. 전산 영어는 배점이 그대로였죠. 신기술에서 15점 더 늘었죠. 25점은 늘었습니다. 그래서 신기술이 좀 더 중요하게 앞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존에 또 하나 다른 점은요. 기존에는 단답형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은 단답형도 나오지만은 서술형도 나옵니다. 뭐 어떤 것에 대해서 서술을 하라. DBMS에 대해서 서술을 하라. DBMS의 특징이 무엇이냐 이런 식으로 묻는다는 얘기입니다. 좀 더 꼼꼼한 학습 필요하겠죠. 자, 지금까지 출제되었던 기출문제를 과목별로 해서 출제 패턴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자료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 수도 없고 구할 수도 없는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자, 과거의 기출문제는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물론 2017년 2회 시험을 여러분들이 이제 대비를 하는데, 자, 이 방식하고 가장 관련 있는 것은 2017년 1회 한 회차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출문제를 잘 분석을 해야만 제대로 대비가 되겠죠. 그래서 이 기출문제를 분석을 하면요, 과거의 기출문제가 그대로 출제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뒤에 보여드릴 겁니다. 자, 과거의 기출문제 그대로 출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과거 기출문제에다가 물론 추가된 내용이 있죠. 2017년 1회부터 해서 추가된 내용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C 언어, 뭐 자바 언어, 뭐 프로그래밍 관련된 내용하고 그리고 신기술에서 시스템과 관련된 추가된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된 내용들은 뭐 그대로 뭐 학습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중요한 것은 과거의 기출문제가 계속 반복해서 좀 출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기출문제를 기본적으로 다 학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2015년 4회부터 해서 2016년 3회까지, 물론 2017년 1회도 있습니다. 2017년 1회는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일단은 2016년 3회까지의 기출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실기는 문제가 공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답도 공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정리한 답들은 기사퍼스트 회원님들의 기억에 의해서 복원된 내용들입니다. 거의 100% 맞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면은, 최근에 기출되었던 문제를 분석을 하면요. 자,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뭐냐면은 과거에 출제되었던 내용들의 반복 표시를 한 겁니다. 자,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많죠.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기출문제가 반복해서 출제가 된다. 자, 데이터베이스는 반복해서 출제가 된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산업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기사도 노란색이 많죠? 동일합니다. 자, 기사하고 산업기사는요. 기사는 기사에서만 출제가 되고 산업기사에서는 산업기사에서만 출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사, 산업기사는 공통이라고 보시면 돼요. 동일한 내용이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기존의 기출문제가 반복해서 출제가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2017년 1회 기출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기 문제와 그 답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회원님들의 기억에 의해서 복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실제 답하고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문제하고 답은 다를 수가 있어요. 자, 해당 그 게시물을 보시면은 2017년 1회 정보처리 기사, 자, 기사만 일단 볼게요. 자, 기사 실기 가답안 이렇게 나와 있고요.
조회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서 가다반을 완성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의 공단 답하고 거의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댓글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자, 글을 한번 보도록 하죠. 업무 프로세스 문제를 제가 분석을 했는데 2006년 2회 기출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2016년 1회, 2016년 3회 이렇게 출제가 되었네요. 기출문제가 반복해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알고리즘은 2006년 4회, 그리고 C 언어하고 자바 언어는 자, 이게 새롭게 추가된 내용이죠. 과거 기출문제는 없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강의에서 이렇게 세 번째 강의, 네 번째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따라서 과거의 기출문제와 그리고 새롭게 추가되는 내용들 모두 강의에 거의 다 포함이 다 되어 있습니다. 강의 중심적으로 여러분들 학습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데이터베이스는 네 번째 강의, 그리고 2016년 1회, 2014년 3회, 자, 뭐 이렇게 공단 또 공개 문제, 공단 공개 문제는 이번 2017년 1회 시험 이전에 한번 공단에서 이렇게 출제하겠다라는 것을 이제 샘플 문제로 해서 공개한 게 있습니다. 저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릴 건데 공단에서 공개한 그 샘플 문제가 또 출제가 되었고요. 2016년 3회 기출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자, 신기술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거의 기출 문제가, 그리고 전산영어도 마찬가지죠. 기출 문제가 반복해서 출제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기출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더 이상 강조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2017년 2회 때도 1회와 비슷한 패턴으로 출제가 될 겁니다. 자, 따라서 과거의 기출문제를 기본적으로 학습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기출문제가 상당히 많죠. 2015년부터 해서 최근까지 기출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효과적으로 중복된 문제는 제거해서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알고리즘은 강의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기출문제는 아니지만은 기출문제를 풀기 위한 기본적인 내용들, 기초적인 내용들을 먼저 강의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 기사 기출문제하고 산업기사 기출문제는 구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알고리즘이 기사하고 산업기사가 좀 패턴이 달라요. 출제되는 패턴이 다릅니다. 따라서 기사 준비하시는 분들은 기사를 우선적으로 학습을 하시고, 산업기사 준비하시는 분들은 산업기사를 먼저 우선적으로 학습을 하십시오. 시간이 없잖아요. 그죠? 많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학습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물론 모든 내용을 보시면 가장 완벽한 대비가 되겠죠. 완벽한 대비가 되겠지만은 학습 우선순위를 제가 말씀을 드린다라면은 기사는 기사, 산업기사는 산업기사를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강의실에서 이렇게 기사와 산업기사를 일단 분리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알고리즘에서 C 언어하고 자바 언어하고 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된 내용이 2017년부터 추가되었습니다. 자, 추가된 내용 이렇게 강의로 만들어 드렸고요. 자, 데이터베이스도 기출 문제만 가지고 이렇게 제작을 했습니다. 기사, 산업기사 기출문제가 모두 포함이 되어 있어요. 데이터베이스는 기사하고 산업기사를 구분하시면 안 됩니다. 알고리즘은 명확하게 패턴을 분석하면 구분이 되는데 데이터베이스는 구분이 안 됩니다. 기사 문제가 산업기사, 산업기사 문제가 기사에서도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은 다 기사든 산업기사든 다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전산영어는 이제 한 개 강의로 해서 기출문제를 정리를 해드렸고요. 자, 배점이 낮죠. 배점이 낮고요. 자, 신기술 동향도 기출문제, 기사, 산업기사를 일단 분리를 했습니다. 분리를 했는데 학습 우선순위는 기사는 기사, 산업기사는 산업기사지만은 신기술이 배점이 25점이에요. 배점이 높기 때문에 이 두 개 강의는 다 보셔야 됩니다. 자, 업무 프로세스는 지문 속에 답이 있는 문제. 이거 과거에 출제되었던 이제 기출 문제인데요. 과거에 기출되었던 이 문제들도 이번 2017년 1회 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출제되는 방식이 되고요. 두 번째 강의는 지문 속에 답이 없고 용어에 대한 정의를 알고 있어야만 풀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지금은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시겠지만은 강의 중에 다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간 출제되는 패턴이 좀 달라지는 그 어떤 시기가 있었는데 나눠서 이렇게 강의로 제작을 했습니다. 자, 모든 강의 기사, 산업기사 구분하지 마시고 다 보십시오. 자, 지금 여러분들 반드시 생각하셔야 될 게 실기는 문제가 공개되지 않습니다.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기사 포스트에서 어렵게 회원님들의 어떤 기억에 의해서 최대한
복원을 해서 만든 자료들이에요. 이 자료조차도 기사, 산업기사를 구분해서 보신다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학습할 그 정보들이 많이 없는 시점에서 이것을 또 선택적으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한다는 것은 합격 가능성을 떨어뜨리는 하나의 또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강의 중에 설명드린 내용들은 가급적이면 다 본다라고 마음에 어떤 준비는 하셔야 됩니다. 자, 추가 용어는요, 기존의 기출문제에서 출제된 용어가 아니라 새롭게 추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내용들이 또 출제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출풀이가 되겠습니다. 2017년 1회는 아직까지 업데이트를 못했고요. 문제가 복원이 되면은 업데이트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기타 참고용 구강이란 것은 기출되지는 않았습니다. 기출되지는 않았지만은 2017년부터 해서 지금 시험이 바뀌었고요. 아직까지는 정확한 패턴이 안 나왔죠. 사실은 과거의 기출 문제를 가지고 제가 패턴을 말씀을 드렸고 2017년 1회 기출 한 해 차를 가지고 제가 분석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출 문제가 물론 많이 나오겠지만 기출되지 않은 문제들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런 내용들도 중요하다라고 해서 제가 업데이트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강의를 이렇게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적으로 학습하실 수 있도록 기출 문제를 중복 제거해서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문제를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강의실을 구성을 했습니다. 자, 과목별로 해서 학습법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기사하고 산업기사가 좀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기사 준비하신다면 기사 강의 먼저 들으셔야겠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나머지 과목들 학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시간이 부족한데 굳이 산업기사를 보고 넘어간다라면은 나머지 과목에 대해서 학습을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기사 보시고 바로 넘어가라는 얘기예요. 자, 모든 강의 다 완강하고 난 뒤에 그때 산업기사를 보셔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학습 우선순위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산업기사를 무조건 볼 필요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출제되는 패턴을 보니까 기사는 기사, 산업기사는 산업기사에서 많이 출제가 되더라. 하지만은 2017년부터는 아직 패턴이 안 나왔잖아요. 그렇죠? 나온 게 없습니다. 물론 2017년 1회 한 해 차는 있지만은 한 해 차를 가지고 패턴이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따라서 학습 우선순위에 따라서 최대한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십시오. 자, 데이터베이스는 기사, 산업기사 구분되지 않습니다. 강의 내용 다 보셔야 돼요. 신기술 말씀을 드릴게요. 신기술은 알고리즘하고 데이터베이스하고 출제 패턴이 다릅니다. 알고리즘하고 데이터베이스는 좀 출제 패턴이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신기술은요. 자, 여기 보면 흰색이 많죠. 흰색이 많다는 것은 새로운 용어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용어. 기존에 출제되었던 용어가 아니라 새로운 용어. 그러니까 신기술 과목 특성상, 그죠? 새로운 용어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근데 새로운 용어들을 학습을 하려면은 아마 2000개 이상의 용어를 암기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용어들을 다 암기하기는 힘들고 최대한 출제 패턴을 분석을 해서 그 관련된 용어들을 우선적으로 학습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색깔은 기사가 이제 기사 용어가 반복된 것을 표시한 거고요. 자, 이 색깔은 기사, 산업기사에서 반복된 용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색은 정보통신기술협회라고 해서 1년에 3번 정도 신기술 용어를 발표하는 협회가 있습니다. 그 협회에서 발표하는 용어들이 또 잘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회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골고루 출제가 됐죠. 그래서 이것은 뭐 기사는 기사, 산업기사는 산업기사 이렇게 구분해서 공부하기는 어렵고요. 강의 중에 설명드린 내용들을 반드시 다 기사든 산업기사든 다 학습을 해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산업기사 패턴인데 산업기사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으로 흰색이 많죠. 새로운 용어들이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강의 중에 설명드린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다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전산영어는 조금 패턴이 있어요. 기사는 기사. 자, 기사가 많이 출제되죠. 자, 기사, 산업기사도 이제 기사, 산업기사 공통으로 출제되는 용어들도 한 번씩 출제가 되는데 대부분 기사 용어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산업기사도 마찬가지죠. 산업기사 색깔이 좀 많죠. 그래서 시간이 부족하다라면은 기사는 기사 용어를 우선적으로 보고 산업기사는 산업기사 용어를 우선적으로 보는 게 맞겠지만은 강의를 제가 그렇게 많이 전산영어로 해서 제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산영어는 가급적 구분하지 마시고 강의 내용들은 다 학습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업무 프로세스도 뭐 이런 패턴으로 출제가 되고 있는데
기사, 그리고 기사, 산업기사 공통, 그리고 지문에서 찾기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강의 중에 자세히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문에서 찾기라는 것이 과거에 출제되는 패턴이었어요. 2007년까지, 한 2007년까지 출제되는 패턴이에요. 회색이 많잖아요. 그죠? 회색이 많은데, 과거에는 이렇게 지문이 나오면은, 자, 블랭크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 블랭크의 답을 입력하려면은, 지문을 잘 읽어보시면 쉽게 답을 넣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문 속에 답이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문 속에 답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가져와서 채워 넣으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과거에 나왔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나오진 않죠. 지금은 그렇게 나오진 않지만은 이와 유사한 패턴으로 2017년 1회 때 출제가 되었습니다. 출제가 되었어요. 형식은 과거하고 비슷하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뭐 자세한 것은 기출풀이 강의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요, 이 내용들 다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강의 중에 말씀드렸던 내용들 다 보셔야 됩니다. 강의에서 설명드렸던 내용에서 빼고, 뭐 이것은 제외하고 공부하겠다, 그런 마음 가지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 산업기사도 이와 같은 패턴으로 출제가 되는데, 물론 기출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강의 중에 최대한 많은 기출문제를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공단에서 공개한 문제를 설명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자, 자세하게 풀이하는 것은 강의 중에 다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합격 전략 강의가 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문제가 공개가 되었는지 간단하게만 살펴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7년 1회부터 해서 시험이 변경이 되었죠. 근데 실기시험은 문제하고 답이 공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응시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지 뭐 막막할 수가 있죠. 그래서 공단에서 이런 식으로 앞으로 출제를 하겠습니다라고 참고하십시오라고 이렇게 공개를 했었어요. 자, 그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 100점 만점에 문제 수가 한 20개 정도 되고요. 각 문제마다 이렇게 배점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문이 나와 있고요. 뭐 객체지향 관련된 그런 문제인데, 자, 한글 용어로 입력을 했죠.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주어지면은 아무 조건이 없다라면은 한글 혹은 뭐 영문 상관없습니다. 상관없는데 가장 자신 있는 용어로 입력하시면 되겠죠. 영문 용어로 입력한다라면은 절대로 오타 있으면 안 됩니다. 오답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별다른 뭐 한글로 적어라, 뭐 영문으로 적어라, 약어로 적어라 이런 조건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알고 있는 용어 중에서 가장 자신 있는 용어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캡슐화라는 것은 객체지향에서 우리 필기 때 배웠었죠.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관련된 용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기에서 배웠던 내용들도 출제가 됩니다. 자, 물론 강의 중에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순서도. 자, 순서도는 기존에서 많이 출제되었던 그런 유형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에서 아마 반복해서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꼼꼼하게 학습을 하신다라면은 이런 유형의 문제들은 뭐 충분히 대비가 되실 겁니다. 자, 이번 2017년 1회에서 새롭게 추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C언어가 추가가 되었는데요. 자, C언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어렵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실 겁니다. 하지만은 C언어 문제는 여러분들이 무조건 맞추고 시작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용이 많이 어렵진 않습니다. 다만 문법적인 것을 여러분들이 잘 해석을 하시면 되고, 블랭크에 어떤 답이 들어갈 것인지를 잘 분석을 해서 입력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연에서 나오는 이런 문제들은 일단 알고리즘, 자, 순서도를 기반해서 출제가 되는 거고요. 강의에서는 실습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응용할 수 있도록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의 일부분을 제가 잠시 보여드리면요. 이제 공단 샘플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되어 있죠. 그래서 include 해서 studio.h에서 main 이렇게 나오는데 이 내용이 무슨 뜻이냐? 문법적으로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각각의 문법적인 부분들 다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 문제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순서도를 통해서 개념을 한번 잡아보는 겁니다. 자,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것이 무슨 뜻인지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이 이 순서도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넘버라는 변수에 1을 대입을 하고 sum이라는 변수에 0을 대입을 해서 넘버가 10보다 작거나 같으냐 이 조건을 true 만족한다라면 아래쪽으로 처리를 하고 만족하지 않는다라면 벗어나서 출력을 하는 그런 순서도 구조를 이 문법에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서들을 통해서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그 다음 이거 디버깅 표라고 하는데요. 자, 디버깅 표를 통해서 자, 넘버, sum, 그리고 각각의 조건문들, 어떤 값을 가지면서 어떻게 값이 변하면서 자, 이 순서도가 작동이 되는지, 자, 이 C 언어 프로그램이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 그런 것들 원리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법적인 부분들 강의 중에 다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직접 C 언어를 실행을 해서 결과도 보여드릴 겁니다. 결과를 보여드려서 실제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 결과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자, 그런 과정들을 여러분도 보신다라면은 좀 더 강의를 이해하기 쉽고 오래 기억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여러분들한테 암기하라는 식으로 강의는 절대로 저는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실습할 필요는 없고요. 제가 여러분들 대신해서 실습을 하고 여기서 얻고자 하는 내용들, 개념들, 이론적인 부분들 그것만 여러분들이 가져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서술형 문제도 나옵니다. 자, 용어를 주고요. 이 용어의 개념이라든지 장점이라든지 입력할 수 있도록 나옵니다. 자, 이런 것들은 뭐 실전 모의고사, 여러 개의 실전 모의고사를 통해서 문제를 푸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서술형, 실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러니까 머릿속에 담겨져 있는 이론적인 내용들을 글로 쓰는 거, 표현하는 거하고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 것들을 많이 연습할 수 있도록 자료들을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2017년 1회부터 C 언어가 새롭게 추가되고, 자, 자바 언어도 새롭게 추가가 되었습니다. 자, 근데 자바 언어, 여러분들 어렵다고 또 생각할 수가 있는데, C 언어에서 출발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C 언어만 여러분들이 문법적으로 잘 이해를 하고 있다라면은, 자바 언어는 쉽게 풀이가 될 겁니다. 그리고 강의 들으시면은 C 언어하고 자바 언어는 모두 만점 받으실 거예요. 배점 모두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강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과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SQL문, 우리 필기 때 다들 배웠잖아요. 그죠? 자, 배웠는데 실기에서는 문제가 이렇게 주어지고요. 직접 SQL문을 다 작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출제가 됩니다. 따라서 오타 있으면 절대로 안 되겠죠. 자, order by, 자, 정렬과 관련된 키워드죠. 이런 것들 만일 빠진다라면은 감점 될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완벽하게 오타 없이 입력할 수 있도록 많은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기출문제라든지 실전 모의고사를 통해서 SQL문을 완벽하게 입력할 수 있도록 많은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트랜잭션 특징, 자, 이렇게 서술형으로 나옵니다. 각각의 특징들, 키워드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되고요. 기출문제하고 실전 모의고사를 통해서 많은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유형의 문제도 또 나옵니다. 이렇게 블랭크가 주어지고 이 블랭크를 채워라. 자, 주관식으로 입력하라. 자, 이런 것들. 자, 많은 연습을 하셔야겠죠. 자, 제2정규화를 답으로 해서 이렇게 문제가 주어졌습니다. 자, 이런 것들도 많은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무 프로세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가 이렇게 주어지고 이 보기의 순서, 생애 주기를 올바르게 순서대로 쓰시오 이렇게 나왔네요. 자, 이런 순서들. 그리고 용어도 나오죠. 업무 프로세스에서 용어 꼭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은 강의 중에 다 추가해서 설명을 다 드릴 겁니다. 자, 전산영어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풀네임. 자, 풀네임으로 쓰시오 이렇게 나오죠. 자, 약어하고 한글. 자, 용어 주고요. 풀네임으로 입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문제가 주어졌습니다. 아마 전산영어는 기출문제, 기존의 기출문제가 반복해서 많이 출제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전산용어하고 한글 설명을 선으로 그어서 표기하는 이와 같은 유형의 문제도 출제될 수 있습니다. 자, 신기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T 신기술 동향 그리고 시스템 관리 파트에 대해서 출제가 될 겁니다. 일단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돼요. 시스템 관리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전산실에서 서버 관리자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와 관련된 용어들 그런 것들이 나온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문이 나오고 입력할 수 있도록 다 지문이 또 나오고 설명, 서술형으로 이렇게 또 나올 수도 있고요. 자, 지문이 쭉 나오고 또 용어로 입력하는 형태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용어들을 여러분들이 좀 암기를 좀 하셔야 돼요. 그죠? 많은 용어들을 자료를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 여기 보시면 이제 영문, 완전 또는 완전 이름 또는 약어로 쓰시오 이렇게 나오죠. 그럼 풀네임으로 여러분 잘 모르신다라면은 약어만 입력하시면 되는 겁니다. 욕심을 내시고 풀네임으로 입력하려고 이제 굳이 노력하실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주어지는 것을 잘 보시고 약어로 입력하실 수 있으면은 약어로 입력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존에 기출되었던 그런 문제들이고요.
자, 이런 용어들도 앞으로 출제가 될 겁니다. 자, 이런 용어들은 추가해서 계속적으로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7년 이회 합격 전략 정리해드리고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7년 2회 시험은 어렵게 출제가 될까요? 쉽게 출제가 될까요? 자, 작년 그 시험을 보시면은 기사가 한 60%, 산업기사가 한 70% 정도 합격률을 나타냈었습니다. 근데 지금 서술형으로 바뀌고 C언어, 자바언어, 그리고 신기술 용어들 더 추가가 되었고요. 공부할 거리도 많아졌고요. 답을 입력하는 것도 상당히 까다롭게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10% 정도로 이제 합격률이 떨어질 것이라고 다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공단에서는 이렇게 합격률이 편차가 큰 것을 원하진 않습니다. 천천히 이제 합격률이 이제 떨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갑자기 떨어지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 6, 70%대에서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은 그래도 편차가 크지 않도록 그 정도 수준에서 출제를 할 거예요. 그래서 출제되는 방식은 어떻게 바꿀 수는 없고요. 출제되는 내용은 좀 쉽게 출제를 할 겁니다. 자, 쉽게 출제한다는 얘기는 기출문제를 반복해서 출제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강의도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그리고 2017년 1회 기출문제를 최대한 복원을 해서 강의로 제공을 해드리고요. 자, 특강 필요하다면 특강 추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전 모의고사를 통해서 시험장 가시기 전까지 최대한 연습 많이 하셔야겠죠. 뭐 서술형, 단답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지 제대로 문제를 풀 수 있는지 연습 많이 필요합니다. 시험 전까지 해서 계속적으로 업데이트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답안을 작성하는 요령. 자, 이것도 중요하죠. 자, 10점짜리 문제인데 실수로 해서 오타 하나 있으면요, 이 10점이 이제 부분 점수가 없이 다 0점 처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답안 작성할 때 어떤 것을 주의를 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 시험장 유의사항, 그리고 채점, 공단에서는 어떻게 채점하는지 그런 것들 특강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의를 듣고 또 미응시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불합격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다른 바쁜 일이 있으셔서. 자, 그런 분들은 다음 시험까지 1회 무료 연장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혹시나 불합격한다 하더라도 다음 시험을 목표로 해서 다시 한번 학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사퍼스트는 매회 기출문제를 분석을 해서 강의를 부분적으로 수정도 하고요. 강의를 또 추가하고 그렇게 해서 매회 최적화된 강의를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한 번에 합격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 들으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자, 알고리즘부터 해서 이제 시작을 하셔야 돼요. 자, 차근차근 강의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